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사람 만나면 개고생한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8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시리즈가 되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시리즈 중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성숙도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관점이 다를 뿐이지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는 여기서 여기,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번에는요,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거나 성숙한 사람을 만나본 사람들은요,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건 자기인식 능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8가지를 만들어내요. 한 사람에게서 8가지가 모두 보이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남 탓을 잘해요.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연애 못하는 건 여자 탓, 능력 있는 남자 탓, 그리고 여자들이 다 나쁘다, 태미 탓,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자기 탓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상황 탓, 남 탓을 하고 자기 탓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렇게 해요. 남 탓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해자인데 그 옆에 있는 우리 보고 가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 탓 본능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빨리 피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괜히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SNS에 명품 가방을 올린다거나 외제차를 찍어서 자주 올려놓는다거나 혹은 모임에 나가서도 꼭 자기가 주목받아야 돼서 나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게 자기의 삶의 목표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허세가 가득하고 SNS에 명품이나 외제차만 올리고 모임에서 정말로 잘난 척하고 그리고 자꾸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꾸 끼리끼리 뭉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요주의 인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SNS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만나보더라도 허풍이 굉장히 많고요. 잘난 척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 너무 허세가 있고 그리고 허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죠. 세 번째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충동성인데요. 이 충동 조절을 못하는 건 미성숙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충동 조절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요, 참기도 해야 되고요, 꾸준히 무언가 행동을 해야 돼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도 거의 생각하지 못해요. 충동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간관계나 업무관계 등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충동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커리어 관리도 못하고요, 자금 관리도 못하고요, 목표 달성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다양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충동 조절을 못하면 돈도 못 모으고 돈을 모으더라도 충동적으로 과도하게 쇼핑을 해버리죠. 만약에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동적으로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나간다거나 스트레스를 탓하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기도 해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큰 성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커리어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큰 빚을 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네 번째가 변덕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재미나 흥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결정, 필요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재미있는 것에 따라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내 친구가 술 마시러 나와 그러면 쪼르륵 달려나가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죠. 나는 이렇게 술을 마셔도 난 더 집중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변덕스러운 행동은요. 충동적인 행동의 연장선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가 늦게 나가는 것, 자기가 늦잠을 자는 것, 자기가 TV를 보거나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관심이 많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미안해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손절하는 게 좋겠죠.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남이나 시간 약속이나 기준이나 규칙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재밌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편한 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가요. 규율이나 자기의 불편함을 굉장히 잘 회피합니다. 충동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지루함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냥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속을 깨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나 지금 급하게 일이 생겨서 약속 못 나갈 것 같은데 미안한데 다음으로 미루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타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도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잠수 이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갑자기 연락을 안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를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휴대폰을 본다거나 불편한 사람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할 말하고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막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앞에 장애인이 있어요. 그럼 난 진짜 저런 장애인이 왜 이렇게 바깥에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환경미화원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너가 공부를 안 하면 저런 사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환경미화원의 눈앞에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바람을 피운다거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를 속인다거나 친한 사람의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거나 컨닝을 한다거나 규칙을 깨고 자기가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6가지인가요? 자기 이해 지능이 낮고요. 동시에 자기 성찰 지능도 낮아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충동 조절도 못하고요.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고 변덕이 심한 것은요. 자기 인식 능력이 낮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자기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반성이라는 걸 하고 반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의 인생에서 벌어진 그 수없이 많은 일들 그리고 현재 자기의 모습은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매 순간의 결과가 지금을 만들어냈잖아요.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진 자기가 한 실수들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지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7번째가요. 자기중심성, 이기성이에요. 자기 성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여요.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자신과 친해지고 싶어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의 꼬봉으로 여겨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의 시녀와 하인처럼 대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아주 낮고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중심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다라는 방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미성숙한 사람 특징 8번째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타인의 입장에 생각을 아예 못해요. 자기인식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낮거든요. 모든 공감 능력은요, 자기인식 능력에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꼰대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꼰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꼰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대방을 통제해요. 그 이유 역시 공감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감 능력이 낮은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부분이거든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미성숙한지 성숙한지 전혀 인지 자체를 못해요. 이런 영상을 보더라도요, 자기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남 탓만 해요. 그래, 걔가 그랬어. 걔가 되게 이기적이었어. 제가 충동 조절 못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70%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성숙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미성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인식 능력이나 자존감이나 도덕성, 그 모든 연구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나 도덕성, 자기인식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30% 정도가 되지 않는데요. 보통 요것도요, 외국에 객관적으로 자기인식 능력을 자주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개별적인 주체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서양 문화권에서의 30%지 대한민국에서는 30%보다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 자체를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70%가 아니라 80% 이상이 미성숙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험담도 잘하고, 그리고 말도 잘 옮기고, 그리고 분란을 자꾸 만들고, 술 마시고 노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고 자기 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미성숙함은 종류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져요. 남 탓하고 충동 조절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요, 그냥 거리 두세요. 미성숙한 사람이 정말로 많고 안 좋은 사람이 정말로 많고요.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거리를 둘 겁니다. 근데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 본인의 자기인식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자기인식 능력과 자기성찰 지능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이 가장 좋아요. 자기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기의 감정을 관찰하고, 자기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남 탓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먼저 반성하시고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쁜 사람을 만나왔어. 그러면 다 본인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다, 그 얘기는 자기인식 능력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8가지의 그 항목 중에서 남 탓 본능이 자꾸 생기고 떠오르는 사람 자꾸 생긴다면 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나부터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